결혼식 날, 나는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이었고, 온 세상이 나와 남편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웃고 축하의 말을 건네는 사이 내 마음속에선 불안한 그림자가 스물스물 기어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며 눕혔던 그 차가운 시선. 아들만을 귀하게 여기는 그녀의 태도가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이 나를 보호해 줄지 아니면 나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고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이미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를 맞이할 준비는커녕 온통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저 아들의 아내가 아닌 집안의 하찮은 며느리로 취급될 것임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니, 그냥 앉아있어. 당신이 할 일은 나중에 많을 거니까. 그녀의 짧고 날카로운 대답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 순간 나는 결혼이 과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형님이 주방에서 나와 내 곁에 앉았다.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내가 물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부터 항상 그래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났다. 식사가 시작되고 남편은 나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며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만을 바라보며 이 아들 정말 잘 자랐어. 당신이 잘 돌봐야 해 라고 나를 무시하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하인을 지칭하는 것만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형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형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결혼의 환상은 점차 현실로 변해갔다. 시어머니의 냉담한 태도와 형님이 겪는 고통을 보며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는 억압을 느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예고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갈등의 시작은 이미 내 안에 싹트고 있었다. 내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을지 그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결혼 후 몇 주가 지나고 시댁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아침이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아침을 준비해. 당신도 이제 며느리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남편의 아내가 아닌 이 집의 하찮은 노동자로 전락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재촉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집안일이 우선이야. 그렇게 말하며 나를 주방으로 내몰았다. 나는 그 순간 내 존재의 의미가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일과 아이돌 보기는 나를 점점 더 지치게 했다. 남편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그의 모습에 실망감이 커져갔다. 내 남편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약한 모습이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라고 남편이 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뒤엉켰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나에게 주어진 짐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아들 둘을 보살펴야 한다며 아이들을 맡겼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살 수는 없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다. 나는 점점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형님이 주방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다. 형님, 저도 힘들어요 라고 내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 말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형님,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무겁고 쓸쓸했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 나도 지치고 말아. 그 말은 나에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고통을 나누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결심하며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단이 내려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소리를 찾아야 했다. 나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했다. 결국 나는 형님과 함께 힘을 합쳐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나를 찾는 전투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형님과의 대화는 처음으로 내 마음속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주방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많은 것을 공유했다. 형님,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형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연민이 엿보였다. 나도 그래, 형님이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해. 나는 애들 돌보느라 바쁘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나를 잊고 계신 듯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형님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그물망은 너무도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 형님, 저도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 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와야 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 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욱 강해졌고 결국 형님은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형님, 괜찮아요?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형님은 힘없이 웃으며 아니, 또 어머니가 불러서 가야 해 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짓밟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형님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어머니가 그녀를 계속 부르는데 어떻게든 도와줘야 해 라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형님도 상황이 그런 걸 알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쉽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그의 답변은 내 마음에 다시금 실망을 안겼다. 그는 형님을 돕기보다는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야.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남편은 나의 열정에 놀라며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니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압박을 받는 형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고통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결심했다.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한 우리의 연대가 필요했다. 나는 형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전투가 될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마치 인간이 아닌 소모품처럼 여겨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아침을 준비해. 당신도 이제 며느리니까. 이 한마디는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고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이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집안일이 우선이야. 그녀의 차가운 대답은 내 존재를 무시하는 듯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고 남편에게도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의 반응은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이었다. 그의 무관심은 내 마음에 상처를 더욱 깊게 새기고 있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라는 남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이 터지며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점점 더 시어머니의 요구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갔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보살펴야 한다며 아이들을 맡겼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만 살 수는 없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내 목소리는 작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시어머니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형님과 함께한 대화는 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와의 만남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통제는 여전히 강력했다. 형님, 저도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았지만 형님의 슬픈 눈빛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무관심을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결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목소리를 찾아야 했고 내 정체성을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동안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그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가 쌓여갔다. 우리의 사랑이 시어머니의 압박에 휘둘리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괴롭혔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형님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다. 우리의 연대가 필요했고 함께 싸워야 했다. 하지만 과연 이 싸움이 끝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두려웠다. 내 정체성을 찾고 시어머니에게 맞서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결심이 섰다.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존재가 그저 시어머니의 하찮은 며느리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저항할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연대가 필요했다. 형님과의 대화는 내 마음속에 불을 지핀 순간이었다. 형님,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라고 말했다. 형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인 불안이 담겨 있었다. 나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요. 그날 저녁 남편과의 대화에서 나는 강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 내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했다. 남편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난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의 목소리를 찾고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내 말에 남편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쉽지 않을 거야. 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형님과의 연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고 자주 만나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님,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할 거야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루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에 저를 맞추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하인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이 전투는 내 자신을 찾는 것이며 나와 형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결심한 후 남편과의 대화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한 내 의지가 강할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욱 나를 힘들게 했다.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 대신 무관심과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쌓여갔다. 당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데?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러나 남편은 주저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나는 그의 말에 실망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내 마음속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더욱 무너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예민하다고?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았다. 내가 이 집에서 겪는 고통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형님처럼 고생하는 게 싫어.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형님은 그쪽에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도 좀 더 참아보는 게 어때?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형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내가 참아야 한다고? 아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단이 솟구쳤다.
남편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그가 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거야? 나는 절망스러운 기분에 휩싸였다. 당신은 나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싸울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그렇게 나가면 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를 찾겠다고.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는 혼자서 고민했다. 남편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혼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제 나는 시어머니와의 대결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다.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형님과 나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며 주방에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소파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형님은 나의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냐? 그녀는 뾰족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저희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은 긴장감을 더했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집의 며느리일 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형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형님은 아이들 돌보는 일과 가사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내 아들들의 아내인 이상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의 삶도 중요합니다. 저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 어리숙한 며느리들일 뿐이다. 어머니,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저희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저희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의 하인이 아닙니다. 주먹을 쥐고 강한 결심을 다지며 바라는 내 목소리는 확고했다. 형님도 나를 지지하며 말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나와 형님을 바라보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맞섰다.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둘의 결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반발에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 대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고
우리의 용기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와의 대립은 갈등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고 나는 그 결단의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다. 결단의 순간이 지나고 나는 남편과의 대화를 결심했다. 시어머니와의 대립에서 느낀 힘이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와의 대화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가 시어머니의 편에 서는 순간 내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알지만 어머니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이제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행복이 우선이야. 당신의 행복이라고? 그게 과연 당신의 행복이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 집안에서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결혼 생활이 내게 주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싸울 거야. 내가 말했다. 그의 반응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절망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삶을 위해 이혼하겠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애들을 떠나보낼 수는 없어. 그는 나에게 간절히 매달렸다. 당신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해왔어.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외쳤다. 내 행복도 내 정체성도 지켜야 해. 이혼이 내 선택이야.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 차 있었다.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다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결단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거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마음이 무겁고 상처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이 내 안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을 찾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혼이라는 결단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길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이혼 후의 삶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순간에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유를 맛보았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었다. 이제는 내 가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알바로 시작한 작은 식당에서의 일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요리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형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나누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라는 형님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했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라고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어느 날 형님과 나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형님,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길을 가고 싶어.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둘 다 그렇게 해야 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라고 응원해 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식당에서 정식으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내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통해 내 요리가 그들의 삶에 작은 행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나의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형님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전업주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다시는 시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짐을 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형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그날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형님의 물음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해. 이런 새로운 시작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되찾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과거의 상처로 남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쫓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갔다. 이제는 새로운 삶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시간이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나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형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 형님과 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요리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손님들이 내 요리를 맛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형님과 나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서, 우리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라고 형님이 말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서로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맞아, 형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야 해. 나는 형님에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어느 날 형님이 나에게 말했다. 동서, 혹시 부모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좋은 소식이 생기면 알려드릴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도 이제는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날 저녁 형님과 나는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요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형님, 이 요리는 정말 맛있어. 내가 말했다. 형님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고 동서도 요리 잘해. 서로의 요리를 칭찬하며 우리는 그동안의 고통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형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통해 배운 교훈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야 라고 다짐하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시댁에서의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와의 이혼,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형님과의 연대는 모두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소신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었다.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형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압박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거야 라는 결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